내가 직접 써본 거를 얘기 나눠보는 것만으로도 사업이 충분히 이루어진다. 이거 이제 우리는 그 미묘한 차이가 뭔지 알 것 같은데 밖에 사람들 봤을 때 무슨 말 나오겠어요? 이거 이해하면 똑같은 말이지 그게. 결국 똑같은 거 아니야. 그냥 앞에서는 판매라고 얘기하는 거고 뒤에서는 뭐 브랜드, 네가 말하는 브랜드 체인지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 어쨌든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말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미묘한 두 가지 의미의 차이점이 뭐가 돼요? 프로슈머의 개념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네, 그것도 맞습니다. 또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드느냐. 좀 더 구체적. 만약에 내 파트너가 그런 질문을 물어봤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어떻게 이 사람을 이해시켜 줄 수 있을까? 왜냐면 제가 왜 그렇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동 플랜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제품을 완전 뒤로 밀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품 얘기하는 순간 여기서 말하는 잘못된 방법을 하는 건 아닌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 저자가 우려하는 그 미묘한 차이점을 우리가 캐치만 해낼 수 있으면 되거든요. 보세요. 앞에는 소매 판매에 전념해서 네트를 구축하려 하지 마라.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고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 거의 없다. 잘못된 방법이다. 뒤에는 친구가 쓰고 있던 제품 대신 내가 써보고 좋은 제품을 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업이 이루어진다. 되게 비슷한 표현이거든요. 제가 원하는 답은 두 글자인데요. 책에 나와 있어요. 아니요? 거기는 아니에요. 20페이지 있어요. 20페이지. 한번 누군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아니요. 유통 그 구축. 아니요. 저는 솔직히 그 단어가 정확히 이해가 되고 나면은 좀 명쾌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유통 아니에요. 두 글자 다 얘기해 보시는 거죠 지금? 잘못된 방법에서 딱 이 단어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잘못된 방법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판매? 원리? 그 단어가 생각보다 안 나오네요. 아니요? 네. 다 나온 것 같은데 그 단어 빼고 다 나온 것 같은데. 구글자. 핵심? 약간 비슷한 표현인데? 전혀? 안 나올 것 같아. 뭐냐면요. 네, 정답. 전형. 제가 봤을 때 앞에랑 뒤에서 말한 거랑 어쨌든 그 상대방들이 봤을 때 똑같은 의미라고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20페이지에서 말하는 키포인트는요. 내가 전념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내가 완전 꽂혀있는 거 거기에.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번에 우리 그 갈바니 헤어 제품이 나왔지. 사람들 써보고 계시죠? 후기 장난 아니죠 지금. 저는 약간 M자 탈모 때문에 고민이거든요. 써보면서 제가 너무 만족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요즘에 저는 계속 얘기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나 만족한 거는 얘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내가 이거 나누는 거 하게 되면 판매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념은 예를 들면 전념하는 사람이 그렇게 딱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부터는 탈모인 찾기 시작하는 거. 판매할 거니까. 이 사람한테 들어갔어요. 그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한테 써보고 효과 좋으면 그 다음 스텝으로 이 사람은 그걸 어떻게 그 다음 스텝으로 이어가려고 할까요? 그냥 고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고객으로 끝나고 열심히 관리해주고 거기다가 뭐 예를 들면 어디 근막을 풀어야 더 이게 뚫려가지고 머리가 더 잘하는 이런 걸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전념. 그렇게 하게 되면 뭔가 이 제품을 이용해서 생기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써봤더니 너무 좋았어요. 내가 머릿속 더 많이 나고 내가 고민하는 게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변 보면 너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 그렇잖아. 요즘에 뉴스캐도 이런 제품이 나와서 완전 대박이야. 야 진짜 효과 있는 거야? 이런 말 나왔어. 야 써봐 진짜. 나 봐봐. 나왔잖아. 그 친구 썼어요. 그 친구가 써봤더니 써보고 만족했어요. 그러면 20페이지가 아니라 22페이지. 사업의 기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기서 그다음 그 사람의 스텝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그러면 그 다음 제품 만족했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내 생각이요 분명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보고 난 다음에 봐봐 써보니까 좋지. 네 주변에 이런 걸로 고민하는 사람 5명은 있지 않겠어? 있지.
5명만 찾아봐. 그리고 같이 나랑 같이 너 이거 쓰기만 하지 말고 이걸로 돈도 벌어보자니까. 너 가장 잘하는 거 바꾸기만 하면 돈 벌 수 있는 일이야, 내가 하는 일은. 그러면서 그걸로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분 슈도 플랜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내가 소비하는 거. 근데 굳이 보니까 이미 브랜드 체인지는 내가 했네. 공부만 해보면 된다고? 해볼까? 안 한다고 하면 그냥 나 먼저 소개받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 인상이 나올 거니까. 소개받는 사람한테 갖고 그 사람은 어떤 소개가 나와요? 헤어에 관심 있는 사람 소개가 나오겠죠. 상관없어요. 나갔다 치더라도 제품 추천해주고 나중에 만족하면요 똑같은 얘기 풀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써보고 소비로만 끝내시겠어요? 저희가 하는 일 이거 알아보셔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돈도 벌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레버리지 개념 설명해주고 이런 식으로만 네트가 형성이 돼도 이렇게 된다. 이 정도 제품이면 주변에 쓸 사람 많지 않겠냐. 그렇게 하는 쇼도 플랜은 아주 권장하는 건데 전념의 문제라는 거예요. 전념. 그 차이점 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그거를 저도 예전에는 좀 많이 지나갔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내 파트너 중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최근에 그런 식으로 저한테 물어보고 근데 이걸 만약에 제가 45초 플랜을 나눠봤는데 관심이 없는 의견은 이 사람한테는 대본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제품이 매개체가 돼가지고 마음의 문이 열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사장님들 중에서도 처음에 제품이 마음의 문이 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스텝을 내가 어떻게 전달해 연결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느냐 혹은 내가 1번 방식으로만 계속 전념하고 있느냐 그 차이라는 거죠. 그렇게만 이해가 되고 나면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 전문가가 되면 되고 내가 써본 제품을 나누기만 하면 되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뉴스킨 제품이 왜 좋은지 기본적인 그런 뉴스킨 제품의 차이점과 파마넥스의 차이점 그런 거 내가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게 좀 어렵다? 그럼 그거는 활용하셔도 좋죠. 그냥 주변에 자료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냅킨 프레젠테이션 1 냅킨 프레젠테이션 1에서 중요한 거는 한 명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걸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 그리고 6명이 결국은 근대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중요한 부분만 좀 넘어가 보면요 이 장을 잘 공부하면서 거기서 제가 꼭 물어보는 거는 세일즈인가 아닌가 판매인가 아닌가 그거를 저는 꼭 물어봐요. 그럼 이 장을 잘 공부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 거를 딱 얘기해요. 어디서 그걸 저는 꼭 얘기하냐면 여기 3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35페이지 그림 옆에 그러면 아무도 제품을 팔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물어봐요. 그럼 아무도 제품 팔지 않아도 되나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제품 팔지 않아도 되나요? 네. 이제 이때 갈려요. 팔긴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상당히 많고요. 아니면 거기에서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저는 또 물어보죠. 왜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원리까지 잘 얘기하는 사람은 이건 잘 이해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왜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시 또 그걸 다시 한번 짚어주는 거고. 그러면은 아니라고 했을까? 왜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다 아니라고 했으니까. 원하시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거를 그러면 이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죠? 그 부분 아무도 팔지 않아도 되겠네요 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갸웃거리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2 곱하기 2부터 설명하라고 하죠. 결국 이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건 네트를 형성하면 되는 일인데 네트를 2명씩만 만들면 이렇게 3명씩만 만들면 이렇게 4명씩만 만들면 이렇게 결국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딘가에 쓰던 거를 바꿔 쓰기만 하는 걸로 인해서 당신은 큰 매출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다. 우리가 하는 건 제대로 배워서 가르치고 후원하면서 우리가 쓰는 걸 바꿔 쓰면 되는 일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이해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또 물어볼게요. 3장에서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42페이지만 보시면요. 네.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네네. 여기서요? 네. 네네. 여기에서 쇼도플랜 체크하다고 하는데 뉴스킨 사원자 2,000지표가 보이잖아요. 네네. 결국에는 2,000지표 하려면 결국에는 매출해야 되잖아요. 네. 라고 하는 질문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보는지도. 그게 좋은 질문이세요. 저는 일단은 저랑 같이 공부하는 분들한테 초기에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애텀이 생각했을 때 가볍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저는 뉴스킨의 보상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한테
단지 네트를 넓혀가고 그 네트 안에서 일어나는 매출로 인해서 당신이 이런 소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되는데 근데 거기서 막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보상 구체적으로. 근데 그때는 알려줘요. 그때는 알려주고 그러면은 근데 이 개념이 이해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보상을 뒤어서 이해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이해된 사람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좀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면 실제로 쇼동 플랜을 갖고 전개를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쇼동 플랜 방식으로 아주 건강한 대리점 2명을 만들어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극단적으로 데모를 하지 않았는데 3,000집이 안정화가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한 명은 제 파트너 중에 한 명은 지금 활동이 거의 약간 이렇게 주춤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데 한 4, 5개월째 3,000집이 밑으로 떨어지질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이 뭔가 얼마를 사재기 하는 거냐?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걸 할 배포 있는 사람이 안 돼요. 각자 자기 쓰고 바꿔 쓰기만. 근데 그 사람은 그러면 피부로 이게 작은 소득이지만 권리 소득이라고 하는 걸 느끼고 있을까요? 느끼죠. 제가 봤을 때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요. 우선 1차적으로는 처음부터 그런 보상을 얘기하진 않고요. 만약에 그런 걸 물어본다? 그러면 그때는 보상을 설명해주고 난 다음에 결국은 아까 우리가 한 400만 원 정도 혹은 450만 원 정도 9,000집이면은 한 28명, 25명에서 30명 정도 10만 원 쓰는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 쓰는 사람이 생기면 되는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죠.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내가 2,000GV면 25명에서 30명 10만원 쓰는 사람 기준으로 그럼 여기서도 저는 이렇게 설명해 놓고요. 그다음 똑같은 설명이에요. 25명에서 30명을 당신이 결국 만들면 되는 거다. 2명씩 만들면 요쯤 되면 만들어질 것이고 3명씩 만들면 요쯤 되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저는 실제 경험으로 해봤을 때요. 내가 금배 4명에서 6명을 찾으려면 몇 명 정도 사장님 공부하는 사람들이 몇 명? 그거 잠깐 설명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결과 금배를 찾은 거예요. 금배 찾는 거 결과로 한 4명에서 6명을 내가 찾기로 이제 우리는 앞으로 마음먹고 도전하겠죠.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걸러지거든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몇 명 정도가 있을까요? 책에도 나와 있어요. 20명에서 30명. 30명? 네. 어디 나왔냐면 34페이지. 34페이지 보시면요. 그 2장에서 최초의 5명은 그림 옆에 최초의 5명은 당신이 후원한 사람 중에 가장 진지하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몰두해서 하려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근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밑에 물론 당신은 열정적인 자세를 갖춘 5명을 찾기까지 10명, 15명 또는 20명을 후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6명 찾는 거니까 대략 얼추 봤을 때 한 20명? 한 요 정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해보면서 내 실력이 점점 더 향상이 되게 되면 정착률은 좀 더 높아져요. 그리고 금배를 보는 기준도 내가 좀 더 이렇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건 좀 괜찮아지는 거. 그러면 이 20명 공부하는 사람 찾기 위해서 내가 몇 명하고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몇 명과 미팅을 해보면 그 중에 몇 명 정도가 공부를 한다고 할까요? 사인들 확률을 한번 말씀해 주셔보시겠어요? 100명이요? 100명 얘기 보면 그 중에 5명 중에 1명 걸로 공부한다? 300? 참고로 저는 그보다는 확률이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솔직히 네트워크 마케팅이 개념이 정확히 이해가 되고 나면 아까 동펠러가 그랬죠. 사업을 왜 안 한다고요?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면 그리고 2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너무 아닌 사람들 내가 계속 원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 내가 계속 얘기하면 당연히 그 사람은 이해가 돼서 안 해요. 그러면 원하는 삶은 있는데 부정적인 사람을 내가 만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부정은 전혀 없는데 원하는 삶이 없는 사람이 더 나을까요? 원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 당연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하는 삶이 있는데 부정적인 건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그때는 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요 원리들을 갖고 제대로 설명을 해주는 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3명에 1명꼴 정도는 해요. 낮게 잡아봤을 때. 그러면 한 60명? 50명 정도라고 잡아볼게요. 50명. 그러면 45초 프레젠테이션은 몇 명을 해봐야 또 50명 정도가 그럴까요? 150명? 100명? 150명? 100명?
한 2명 중에 1명 걸로는 들어볼 것 같다. 2명 중에 1명 걸로.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근데 어차피 확률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결국은 계속 뒤집어 보다 보면은 나중에 나와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넉넉자가 한 100명. 그러면 컨택은 몇 명을 해봐야 돼요? 컨택은 300명. 이걸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내가 200명은 만나봐야 된다는 건데 사장님들 근데 내가 4명에서 6명을 나는 한 달에 찾고 싶다. 그럼 내가 한 달에 몇 명을 만나면 되나요? 그러면 이거를 1로 따지면 하루에 몇 명 만나면 돼요? 7명. 7명이에요? 네, 7명. 7명. 약 7명 정도네요. 그러면 이 7명은 예전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냥 만나가지고 같이 신뢰관계 쌓게 하고 내가 뉴스킨 한다라고 그 사람이 모르고 있으면 알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뉴스킨 하는 거 내가 알고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시면 돼요. 나 뉴스킨 하는 거 알고 있잖아. 혹시 너가 봤을 때 내가 하고 있는 뉴스킨은 어떤 일 같아? 저는 그냥 그렇게 물어보는 걸로 포문을 열어요. 또는 그 상대방하고 얘기하기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직장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질문 물어보세요. 이건 진짜 제가 봤을 때 마법의 질문이에요. 상대방의 얘기를 아주 듣기 좋은 마법의 질문. 뭐냐면 너는 왜 처음에 이 일 어떻게 하다 하게 된 거야? 그 질문 물어보잖아요. 웬만한 그 사람의 스토리를 다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 갖고 그 일을 하는지, 이 사람은 돈에 관심이 있는지, 이 일 자체에 관심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지 그게 좀 파악이 돼요. 그럼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그 얘기 쭉 듣고 난 다음에 만약에 돈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그 일을 선택한 사람이다. 그럼 내 입장에서 뭘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네가 하고 있는 일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시간적 경제적으로 네가 고민하고 있는 걸 단축시켜줄 수 있는 거면 더 알아보면 좋겠네? 라고 하는 얘기가 그 사람한테 전달이 되면은 되겠죠.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가 이걸 해서 어차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걸로 내가 앞으로 한 요 정도 미래 안에 이걸 만들어내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야 그럼 그거를 너가 20년 생각한 거를 5년 안에 만약에 네가 원하는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면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그 사람 들어보려고 해보라는 거예요. 선택은 둘째 치더라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나눠보고 그 다음 저는 또 그냥 현장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내가 하고 있는 일 어떤 거라고 생각해?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요. 혹시 누군가를 통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갖고 있는 매력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어? 아니면 혹시 다른 사람 통해서 봤을 때 어떤 일처럼 느껴졌었어? 그러면 대부분한테 비슷해요. 매력이 몰랐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보통 느껴졌던 거는 파는 거나 이제 그런 것처럼 많이들 느끼고 있고 그러면 그때 저는 자연스럽게 그때 이제 이러고 난 다음에 쇼도 플랜 갖고 이제 얘기를 꺼내보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매력 때문에 하고 있는데 쇼도 플랜 책을 통해 내가 그런 게 좀 더 많이 어쨌든 전 계기를 만드는 거 무조건 이 책을 갖고 얘기를 나눠야 되니까 이 책을 공부하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고 뒤에 이 얘기를 나누는 거죠 결국.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왜 열심히 사는지 그 열심히 사는 걸로 인해서 네가 원하는 꿈 넘어 꿈은 뭔지 그걸 이제 결국 이 책을 통해서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진짜 원하는 게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를 갖고 나눠보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10분 쇼도 플랜까지 연결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럼 내가 하루에 7명을 이렇게 만난다 그러면 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7명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한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30분? 3, 40분? 3, 40분이면 충분하니까 3, 40분 중에서도 한 2, 30분은 그 사람 얘기 듣는 시간일 거예요 아마. 처음에 그 질문을 물어보세요. 넌 처음에 이 일 어떻게 하게 된 거야? 그 질문하면요 자기들 얘기 막 많이 나눠줘요.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고민하는 게 뭔지 그런 것 좀 얘기 캐치하게 되면 잘 경청하다 보면은 그걸 캐치하게 되면 그거를 기점으로 얘기를 풀어가 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렇게 따지면은 괜찮죠. 우리 하루에 7명도 얼마든지 이제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200명이 없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이 200명은 아까 제가 처음에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실력이 생겨나게 되면 넓은 명단 중에서 200명은 있어요. 우리가 보통은 좁은 명단으로 생각하고 50명도 안 되는 그 사람들 갖고 맨날 만나보려고 하니까는 잘 없는 거지. 그래서 내 실력을 빨리 키워가지고 그 넓은 시장에 있는 사람들까지 컨택을 한번 해보려고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거기서 결과 일어난 거나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선택해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6명을 나는 3개월 만에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요 하루에 몇 명? 2명. 2명? 2명. 2명? 2명? 2명. 그죠?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확률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두세 명을 만나서 그 중에 제대로 45초 프렌티시를 나눠보는 것만 하더라도 3개월 안에 금배가 4명에서 6명은 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왜 나중에 이거 찾는 걸 어렵다고 얘기할까요? 막상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근데 전 안 찾아요 이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때 사람들은 스폰서 입장에서 어떤 거를 얘기 나눠보면 될까요? 명단이 다시 제가 봤을 때 일단 꼭 두 가지 나눠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의 활동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꼭 체킹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기존 방식으로 막 열심히 데모하고 열심히 사업 전달하고 이럴 때는 내가 3명을 열심히 만났었는데 이거 하는 순간 내가 만나는 속도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면 당연히 비슷한 결과를 내는 거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결과물은 비슷해. 본인 활동량은 비슷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롤플레잉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만나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나한테 한번 해줘봐. 그럼 쭉 듣다 보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원하는 사람을 잘 끄집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 좀 코칭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부정이 오는 신호를 보내고 있을 때 그거를 잘 캐치 못해내는 사람들이 있거나 근데 그거는 이제 경험을 통해 조금씩 만들어갈 수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이런 거 너는 어때요? 근데 나는 뭐 괜찮아. 이제 이런 걸 나면 거기서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 그럼 나중에는 예를 들면 야 근데 내가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야 핸드폰 이번에 아이폰 11 나오잖아. 쓰고 있는 거 더 좋은 기종으로 받고 싶다고 하는데 당연히 받고 싶지. 야 차 지금 사는 것보다 좀 더 좋은 걸로 받고 싶다고 하는데 장난하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야. 그것도 누구나 다 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거라도 끄집어내 보면은 사람들이 그거는 누구나 다 원한다는 거죠. 너무 큰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근데 공부하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거라도 이렇게 끄집어내 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사장님 만약에 대전이 빨리 되고 싶다 그러면 이 확률을 얘기해가지고 요걸로 높이시면 됩니다. 저는 대신에 이대 미팅 언제든 저한테 언제든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루에 내가 두세 명만 만나고 3개월 안에 사람들이 내가 해야 될 숙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쇼트 플랜 뒤에서 효과적인 시간 활용법에서 어떻게 나오나요? 6명을 내가 찾았어. 그러면 95%, 2.5%, 2.5% 이렇게 시간을 활용하라고 하거든요. 95%가 후원. 나는 이 6명하고요 가르치고 또 찾아내고 그걸 계속 하면 돼. 거기다 나는 이제 만약에 내 대리점 숙제가 끝났다. 그 질문들이 있었구나. 만약에 여기서 내가 6명을 찾았어요. 그러면 이 이전에 대리점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 파트너들의 경험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 하진 않지만 브랜드 체인지 가볍게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어렵지 않게 보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 파트너 중에 한 분은 뉴스킨 사업을 거의 한 7번 도전했던 분이 있어요. 저랑 계속이 아니고. 그래서 뉴스킨 초창기 때부터 했다가 그만두고 했다가 그만두고 했다가 그만두고 해서 180 나올 때 했다가 에이즈랑 나왔을 때 했다가 근데 그분이 되게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 딱 제 기준으로 되게 잘할 사람이에요. 열정도 있고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분이 전 나중에 스토리를 듣게 된 게 뉴스킨이 세일즈라고 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왜냐면 3,700을 자기가 못 넘으니까 내가 이렇게 못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하고 본인이 내가 세일즈의 기술을 좀 더 익히면 이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험 쪽으로 갔던 분이셨어요. 보험 쪽으로 가고 거기에서 나름 막 성과를 냈다가 나중에 결국 건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 또 그만두기 하고 그랬다가 제가 그분하고는 유소금 플랜이 아니면 다시 절대 컨택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게 이해가 되고 나니까 점점 자신감이 더 생기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에 자기 배우는 거 좋아하고 가르치는 거 잘할 수 있대요.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 개념이 이해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지금 잘해갖고 금배는 아닌데 공부하는 사람 6명은 지금 세팅이 됐어요. 근데 그거 하고 있다 보니까 3,000GB 이상으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는 금배를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아직은 금배는 조금 아직은 제가 봤을 때 제 기준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찾는 과정 중에 5,000 볼륨을 목표로 해갖고 합시다. 5,000 볼륨을 매출 일으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가운데 브랜드 체인지하고 네트워크 확장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볼륨이 자동으로 같이 일어날 거라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매출 따로, 리크루팅 따로, 네트 확장 따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트 확장을 하는 과정 중에 매출이 자연스럽게 따라간다. 만약에 내가 네트는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매출은 좀 정체되는 것 같다. 그럼 스폰서랑 꼭 의논을 하셔야 돼요. 쇼더프를 하면서 그런 뭔가 정체되는 게 일어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는 요 아까 세일즈 파트에서요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요즘에 느끼는 건데 그 부분을 말씀드려 볼게요. 42페이지에서요 이 유능한 세일즈맨일수록 판매라는 말이 없네요. 제품 판매하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앞으로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과 마주 앉아 네트워크 마케팅과 관련해 무언가 간단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서 직접 판매, 방문 판매 차이점, 내 거, 남의 거, 모집, 후원 이런 거 다 잘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때 그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탈선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잘못된 방향으로 탈선하는 게 뭘까요? 이 사람한테 제대로 가르쳐줬는데 근데 왜 제대로 이 사람도 잘못된 방향으로 탈선했다고 얘기를 할까요?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나는 이제 여러분 잘 이해를 시켜줬어. 그리고 우리 중에서도 이런 우리 범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42페이지에 오픈북으로 거기 나와 있어요. 아까 전점을 한 사장님이 맞추셨던 것처럼 한번 또 찾아뵙고 또 한번 뭔지 맞춰보시겠어요? 뭐라고요? 그건 뭐야? 잘못된 방향으로 탈수 안 돼요, 그 사람들. 왜 그럴까? 자신을 그대로 따라갈 거라고 네, 생각하는데. 맞아요. 사장님 정답이세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 근데 우리도 아마 다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었을걸요? 특히나 내가 금배의 확률이 높았던 사람들은 그 실수로 많이 범했을 거예요. 나는 와가지고 내가 스스로 강의도 잘 듣고 이렇게 해갖고 스폰서를 한번 배우고 난 다음에 내가 대목가만 꾸려갖고 많이 썼고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지? 웃는 사람들 공감하시고 이런 분들 어쩌면 금배의 확률이 높았던 거예요. 그런데 책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들은요 보통 누군가를 후원하면 내가 누군가를 후원하면 그것만으로 내 노력이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그대로 따라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오류를 범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팅 나오는 사람한테 내 시간을 쏟는 건 저는 되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룹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고 핀업을 하고 있지도 않은데 왠지 이 사람들 시간 쏟고 있으면 그냥 왠지 잔소리하는 느낌이라던가 뭔가 좀 아닌 것 같은 느낌 들어 계속 새로운 사람 찾아야겠다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가 안 돼서 되게 헤매고 있다는 걸 몰랐던 거죠. 나도 몰랐고 그때는. 근데 어느 순간 이해가 되고 나면부터는 이 개념이 정확히 이해가 돼야지만 내가 손을 떼도 굴러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잘못된 방법이다. 잘못된 방향으로 탈선한다. 그러면 잘못된 방향으로 탈선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그 다음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3대까지 아낌없는 후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3대까지 아낌없는 후원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뭘까요? 그거는 뭐냐면 그 중에 금배가 무조건 나온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이 사람한테 너무 많은 거를 떠먹이지 않아요. 그거는 금배들한테 그런 조건을 얘기했을 때 그들이 기꺼이 따라오려고 하지. 그러니까 은배들 같은 경우는 전 처음엔 되게 가볍게 스타트하기예요. 당신이 하면 되는 거는 저랑 같이 주 2, 3회 공부하고 비즈니스 수당을 바꿨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45초 프레젠테이션만 현장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이렇게 매력적으로 이해가 됐다면 현장에서 45초 프레젠테이션 나눠보세요. 그리고 뒤에는 다 저한테 맡기세요.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Q&A 때 있는 분이 그거 한 거예요. 그리고 나눠봤더니 관심 있다고 했는데 그럼 나한테 연결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해보니까 얘도 하겠대. 그거 어때요? 기분이 좋은 거죠. 괜찮겠는데? 그래서 판으로 가다 보니 그 가운데 정말 잘하고 싶고 뭔가 되게 의욕적 이런 사람 나왔다. 그럼 그 사람은 이제 내가 개별 트레이닝이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좀 더 집중적으로. 은배 정도한테 그런 거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어렵다고 생각해서 제대로 하기도 전에 그만둘 수가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새로운 명단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그렇게 스타트를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그 책을 펴가지고 45초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 자체가 오글거린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네네. 좀
좀 불편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팀 미팅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는 현장에서 하는데 공미팅을 하는 파트너 예비 파트너 사장님은 이거를 꺼내지도 못하고 아니 사장님 얘기하는 아니고 꺼내지 못하고 이게 전달도 안 되고 네네. 네, 이게 약간 미팅만 되고 있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우선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제 파트너 중에서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건 45초 프레젠테이션의 개념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걸 이해시켜주고 약간 상황마다 축을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대신에 이제 45초 프레젠테이션 매개체가 돼서 그 사람들에게 원하는 삶을 터치하는 게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매끄러우면 상관이 없고 그게 또 성과로 이어지고 있으면 큰 상관은 없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내가 몇 번 시도해보고 있는데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럼 그때는 해보는 과정 중에 계속 스폰서링으로 이게 이어져 봐야죠. 그렇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마이스토리가 45초 프레젠테이션인 분도 있어요. 그럼 마이스토리도 점검을 해줘야죠. 근데 어떤 분은 들어보니까 마이스토리가 너무 깔끔하면서 괜찮은 거예요. 제 파트너 중에 한 명은 지금 20대인데 걔 꿈은 파일럿이었어요. 왜 파일럿이냐? 여행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녀볼 수 있고 돈도 버니까 자기 그게 너무 좋았대.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들어보니까 야 이거는 파일럿보다 더 좋은 일이야. 난 그래서 이거 해. 너도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면 나랑 같이 이거 해보지 않을래? 그냥 그게 그 친구한테 45초 프레젠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20대들한테 맞는 프레젠테이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20대들한테는 뭐 통근 시간, 근무 시간 이런 거 안 통하잖아요. 걔는 공부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약간 상황에 맞게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사람들이 오히려 해보면서 좋은 사례가 있다면 반대로 저한테 나중에 그런 거 사례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애들한테는 강의를 보라고 보내주거나 그러진 않나요? 당연히 보내죠. 근데 보내는데 일단 뭐랄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해보면서 이분한테는 한 이 정도까지는 내가 얘기를 해봐도 괜찮겠다. 이분의 마음까지는 이 정도 준비가 된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사람 나중에 하든 안 하든 일단 미션을 보내요. 어느 정도 적어도 기초편 정도까지 끝났으면 기초편은 5장까지죠. 거기까지만 배우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웬만한 이해는 됐거든요. 근데도 안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계속 예를 들면 강의도 어떤 걸 추천을 해줘가지고 애프터 남겨보세요. 그러면 남기는 사람이 있고 안 남기는 사람이 있어요. 안 남기면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한 게시간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도 어쩌면 이런 미션을 드리는 거는 제가 사장님한테 계속 제 시간을 내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제 입장에서도 보는 거예요. 만약에 사장님이 제가 요구하는 거를 만약에 못할 것 같다 생각이 든다면 제 입장에서 더 이걸 열심히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시간을 내는 게 더 맞겠죠? 왜냐? 책에서 말했다시피 금배랑만 일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 사람 정신 차린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농담으로 저 3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 원아웃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때 애프터 남길 수 있으시겠어요? 남길게요. 이러고 그냥 남겨요. 만약 그렇게 하면 한 3회 정도까지 해봤는데도 그냥 뭔가 그런 행동 변화가 별로 없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음배 작전으로 바꾸는 거예요. 사장님 고민하고 있는 걸 해갖고 사장님 그러면 만약 어떤 부분이 좀 두려우세요? 당연히 잘 안 되니까 여러 가지가 두려워요. 알긴 알겠는데 얘기 나누는 것도 두렵고 막 사람들한테 뭐도 두렵고 명단도 막상 써보니까 의미가 없다. 생각이 많이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분들한테는 제품력이 아직 안 와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럴 경우는 선생님 혹시 어떤 게 고민이세요? 다이어트, 탈모, 피부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뭐가 있다면 그분이 뭔가 그런 고민한다면 선생님 우선 그러면 선생님 임상부터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선생님 임상 만들어보면 주변에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됐다면 주변에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있겠죠. 그럼 누군가 물어보는 사람이 좀 더 수월하지 않겠어요? 네. 우선 그거 해보고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관심사 있으면 저한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또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 계속 이렇게 그 사장님이 그러시잖아요. 누구지? 김은정 사장님. 효도 플랜을 계속 분류하는 사업이에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계속 분류하는 일이에요, 결국 우리가.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나중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닌 사람 계속 끌고 가려고 하면은 어려워요. 계속 아마 오히려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근배에 가까운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근데 제가 아까 왜 적어도 이 미팅이 모인 우리 정도면 가능할 거 아니냐 얘기했냐면 제가 봤을 때 4시간 정도 뭔가 이렇게 집중해서 배워보겠다라는 하는 열정 있는 상태 정도라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근배 조건을 갖춘 분들 아니세요? 웬만하면 이렇게 4시간 여기 와서 있으려고 하시겠어요? 아니라니까 웬만큼 충족이 되는데 우리는 뭐였냐면 나는 열심히 할 준비도 되어 있는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잘 몰랐던 거죠. 쇼도 플랜도 나와 있거든요. 성공하는 사람들 봤을 때 세일즈를 잘했던 사람들이 아니래요. 가르치는 걸 잘했던 사람도 아니래요. 그런데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사람들이 내가 관심 있는 사람 생겼을 때 무엇을 가르쳐줘야 하는지 그 로드맵이 정확히 만들어져 있다면 그러면은 성공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제 쇼더 플랜이 그 도움을 많이 줬었고. 그래서 아까 그 세일즈 파트에서는 세일즈 신도름 파트에서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무에 범하지 말자. 한번 가르쳐주고 났더니 야 참 알아서 하겠지? 안 돼요. 사용하고 이분이 또 파트너 모시고 오면 이분 공부할 때 누가 해야 돼요? 저는 제가 해요. 이분이 잘했을 것 같다고 하더라도.